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강조하는 4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진짜 한 10만원, 20만원 버는 게 아니라 한 200만원 정도 벌면서 정말 이 내 삶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의 금액, 근데 너무 어렵지는 않은 그 정도의 금액인 200만원을 버는 게 중요하고, 200만원 벌기에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을 도전을 하셔야 돼요. 해당 분야에서 30% 안에도 못 들면 어차피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평균,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이 6개월인데 내가 12개월을 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러면은 빠르게 판단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리스크로 장벽을 건설해야 남들이 쉽게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장벽이 없으면 누구나 다 들어와요. 근데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우리가 200만원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업 입문자 필수 가이드, 인생을 바꾸는 초기 사업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많은 이런 사업 관련된 조언을 주는 사람들은 실제 일반 사람이 작은 사업을 처음에 시도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정말 거창한 꿈을 갖고 있는 창업자들이 굉장히 포부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수용하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사업이라는 분야를 진입할 때 꼭 새겨 들어야 할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업 지인, 아는 사람 혹은 가족, 나한테 물려주거나 나한테만 특별히 알려줄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 그리고 가진 재능이 없다.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내 기술이나 어떤 능력, 지식 이런 걸 통해서 사업화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남들이랑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자본금이 많지 않다.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강조하는 4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 친구 사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간혹 가다가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정말 전부 다 가족 사업을 물려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이 3가지에 해당되는데 사업을 한 사람은 정말 현실 세계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일반 사람이 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주변에 아는 사람, 가족이 하는 걸 배우러, 물려받으러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돈도 많지 않다. 만약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있고 1억 이상 있으면 조금 더 편한 자영업, 프랜차이즈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반드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 4가지를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월 200만원 난이도 파악. 두 번째는 결과가 빠른지 아닌지. 세 번째는 실패 리스크가 많은지 적은지. 네 번째는 수요가 확실히 있는지. 이 4가지를 반드시 일반 사람이 처음 사업할 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 200만원까지의 난이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월 200만원까지 난이도? 왜 200만원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200만원이냐면 의미 있는 수익은 월 200부터라고 생각해요. 자, 만약에 월 100만원을 번다고 해봐요.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업으로, 부수입으로 100만원이라고 해도 내 인생이 사실 크게 변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해봤자 저축 금액 좀 올리거나 아니면 내 삶이 조금 여유로워지는 정도이지 내 삶이 의미 있게 변하는 돈은 아니에요. 근데 200만원부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저축을 해도 훨씬 더 의미 있게 저축을 해서 나중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전업으로 한다고 해도 200만원이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을 일단 벌면은 정말 많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부업으로도 그렇고 전업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정도를 달성만 해도 이제 급할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효율성 있는, 생산성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해서 여유 있게 그 다음부터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수익이 높은 일을 도전하기에는 성공률이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처음에 목표를 왜 300만 원 이상으로 안 잡냐면, 사실 말이 월천이지 월 1,0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버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잡아버리면 너무 처음에 그 실력이나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지 않는 단계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쉬운 난이도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애초에 목표를 한 이 정도로 잡아서 이 정도를 최대한 달성하는 게, 빨리 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목표 높게 잡았다가 어차피 다 실패해요. 실패하면 어차피 안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굳은 의지로 사업을 시도했는데 월 500만 원, 1000만 원 벌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차피 시간이 막 너무 오래 걸리고 안 되면 결국에 포기해서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월 200만 원 벌어보면 그때부터는 안 시켜도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게 되는구나, 스스로 진짜 이렇게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이 꼭 직장 말고도 여러 개가 있구나, 그거를 스스로 진짜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는 돈을 벌어보는 게 중요하고 뭐 진짜 한 10만 원, 2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한 200만 원 정도 벌면서 정말 내 삶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의 금액, 근데 너무 어렵지는 않은 그 정도의 금액인 200만 원을 버는 게 중요하고, 그 200만 원을 그럼 벌려면 200만 원 벌기에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을 도전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200만 원 버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처음에는 200만 원을 최대한 벌 수 있는 일부터 하고 200만 원 벌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이다. 근데 200만 원까지의 난이도가 뭐 정해져 있나? 뭐 어떤 일이든 잘하면은 많이 버는 거고 못하면 조금 버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1000만 원을 벌려면 1000만 원 버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엄청 잘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다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아무리 잘해도 500만 원 이상 못 벌어,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상. 근데 어떤 일은 엄청 잘하면 정말 끝도 없이 벌 수 있어. 그런 어떤 돈 버는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종목에서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체크를 해보기 전에 그 분야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상위 10%의 수입을 만약에 알아본다고 해볼게요.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10%까지 올라가면 얼마를 벌어요? 정말 상위 10%를 가도 월 600을 넘기가 힘들 거예요. 그쵸? 직장인의 어떻게 보면 꿈의 연봉이 억대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억대 연봉이면 실수령액으로 65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면 뭐 상위 10%보다 뭐 더 되면 더 됐지 그 이상 가기가 쉽진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사라는 곳은 돈을 버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잘하는 범위로 가서 이 정도 벌 수 있구나 예상할 수 있죠. 유튜버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어떤 유튜버는 막 몇십억을 번대, 몇 억을 번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좀 평균적으로, 그리고 평균에서 잘하는 한 상위 10%에서 한 30% 정도가 얼마를 버는지 봐야 돼요. 유튜버가 뭐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그냥 예시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버네? 내가 알고 있는 억대로 버는 유튜버는 정말 상위 1%, 상위 0.1%구나. 그럼 상위 10% 정도는 이 정도 버는구나 라고 우리가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영업자를 알아봤는데 누구는 다 망했대. 누구는 뭐 한 달에 2천만 원 번대.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위 10%에는 얼마를 버는지, 월 500을 버는구나.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를 버는구나. 네, 이렇게 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기서 뭐 금액은 그냥 제가 대충 적은 거예요. 뭐 구매 대행이 많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우리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봐요. 극단적으로. 상위 1%의 수익 혹은 망한 사람들의 수익, 이런 게 보통 잘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 자영업해서 돈 다 날렸대. 어떤 사람 유튜브 하는데 월 2억 번대. 근데 이런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1%?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목표로 잡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느 정도를 잡냐? 한 상위 10에서 30%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10% 안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좀 재능의 영역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위 50% 안에도 못 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안 해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이미 한 30-40% 이상 날아갈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람, 그냥 저냥 하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될 텐데,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50% 정도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가 있다?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정말 개나 소나 조금 열심히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분야? 그런 분야는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상위 30% 안에 못 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분야든지 상위 30% 안에도 못 들 거면 그 분야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벌려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안 해도 못 든다. 내가 아무리 해도 상위 30% 안에 못 들겠어요. 그럼 그 분야는 접고 다른 분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뭐 다른 분야에 가면 30% 안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근데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30% 안에 들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가 상위 30% 안에도 못 드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200만 원이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200만 원을 뭐 월급으로 지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00만 원이 사실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뭐 직장으로 200만 원 버는, 월급으로 200만 원 버는 거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온라인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200만 원 번다는 거는 그래도 왜냐면 망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뭐 가능하면 10%, 상위 10% 혹은 못해도 30% 안에 드는 일을 우리가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30% 안에도 못 들면 어차피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할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뭐 요즘에 부업이나 돈벌이가 많죠. 근데 너무 돈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만약에 상위 1%인데 200만 원 버는 분야가 있어요. 뭐 핸드폰으로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거기서 막 랭킹을 봐는데 상위 1%가 막 200만 원 벌어. 물론 뭐 자잘한 부업인데 200만 원 벌면은 좋은 거죠. 그 사람은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어떤 분야든 1%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1%가 그거밖에 못 벌면 사실 나는 200만 원 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사업이나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어떤 분야는 정말 돈이 너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경쟁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 분야는 뭔가 리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초기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큰 돈을 벌기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야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리스크가 너무 낮다. 기회비용이 너무 낮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돈을 효율적으로 버는 거예요. 그때 투자와 리스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처음에 뭔가를 하실 때 리스크를 너무 크게 가져가는 사람도 많고 너무 안 가져가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적당히 리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라는 게 진입 장벽이잖아요. 진입 장벽이 없으면 누구나 해야죠. 뭐 핸드폰 부업 누구나 하죠. 리스크 없으니까. 나만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입 장벽이 너무 없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을 더 빡세게 해야 돼요. 애초에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로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 하는 사람이 리스크를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도 안 된다. 리스크 얘기는 뒤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두 번째는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6개월 이내에 가능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가 빠르다는 게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과는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빠른 시간에 뭐 많은 돈을 벌겠어요. 그렇게 쉬운 일은 없는데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파악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고시 공부를 하려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해서 될지 안 될지 테스트를 해보려면 적어도 2, 3년은 투자해야 돼요. 뭐 이걸 6개월 시험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 없잖아요. 거의. 그럼 적어도 2, 3년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해보고 나서 이거 나 안 맞구나. 그럼 너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정말 4년, 5년 투자해서 이건 나랑 안 맞구나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큰 시간, 기회비용을 날린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인생 도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에, 물론 확실한 건 없죠. 인생에서 확실한 건 없지만 너무 확실하지 않은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너무 도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집중해가지고 가능성 있나? 없나? 결과는 나오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해보면 알거든요? 이 정도면 가능성 있겠다.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에서 한 1년 내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무조건 버티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될 때까지 한다? 불가능은 없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물이 끓기 직전인데 이거를 알 수 없으니 대부분 포기한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한 사람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 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라? 이런 말을 못 하죠. 그리고 리스크, 떠안아야 되는 어떤 리스크나 기회비용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도박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에서는 뭐 나중에야 여유가 생기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아니면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은 분야다. 내가 이거 정말 꿈이다. 그런 거면은 뭐 밀고 가야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는 거는 어쨌든 사업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벌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너무 안 되는 거를 끝까지 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수강생들을 받고 사실 초반 2, 3개월이면 거의 판단이 돼요. 근데 제가 속으로 이분은 솔직히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 중에 오래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오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반에 목표를 잡고 기간을 잡고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한다? 우리는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면 바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월 200 버는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성공을 먼저 해야 돼요. 일단 최소한 의미 있는 금액인 월 200을 벌어본 다음에 그때부터 굉장히 자유롭게, 조금 더 자유롭고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처음에 너무 그 구간까지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 의미 있는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내가 해봤는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나 못해. 대부분 이러고 포기를 하고요.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안 된다는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박아버리기 때문에 절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벌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생각보다 별거 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다른 일을 시도하거나 다른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일단은 최대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안 되면 바로 포기하라고 제가 했는데 바로 포기란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2주 해보고 한 달 해보고 이거 안 되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너무 빨리 포기하고 너무 옮겨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종목마다 다르겠죠. 근데 어떻게 잡냐?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시험의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 기간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3년이야. 그럼 기준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5년까지만 해봐야겠다. 그리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해야겠다. 이런 걸 잡지 않으면 5년, 6년, 7년, 8년 갈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평균 성공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봐요. 그럼 내가 한 2배까지는 해보자. 왜냐면 평균이라는 건 사실 꼭 이거에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적어도 2배까지는 해보자. 12개월 해보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한다. 그리고 다른 거 넘어가야겠다. 대부분의 평균,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이 6개월인데 내가 12개월을 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러면은 빠르게 판단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 2년 했는데 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아요. 사실 12개월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24개월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그냥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실패 리스크가 적은지. 앞에서 제가 뭔가 많은 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고 진입 장벽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리스크가 또 적어야 돼요. 네, 리스크가 없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과 적은 건 다른 거죠. 그리고 적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적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여야 됩니다. 자, 확실한 건 객관적인 리스크,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게 없을수록 얻는 것은 적어요. 누구나 쉽게 하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도전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큰 걸 얻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리스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리스크가 나에게 타격이 제일 적은지를 알아봐야 돼요. 리스크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000만 원이 엄청 큰 리스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엄청 큰 리스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나한테는 리스크가 아닌데 남들한테 리스크가 있는 그런 거면 좋겠죠. 자, 입문자들을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처음 사업을 할 때 가져가기 좋은 리스크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거예요. 시간, 어떤 기회비용, 남들의 시선. 보통 사람들이 가장 리스크로 많이 짓는 게 돈이거든요. 왜냐면 돈은 가장 쉬워요. 그냥 대출 받으면 되잖아. 생각할 것도 없어. 내 노력도 필요 없어. 그냥 대출 받으면 돼. 근데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돈이에요. 근데 돈도 없는 사람이 처음 사업하는데 이 리스크를 가져간다는 건 저는 너무 큰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리스크는 이런 것들. 시간? 시간 쓸 수 있죠. 내가 진짜 시간 갈아서라도. 기회비용, 어떤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것도 다 기회비용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은 이제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 시기인데 그 대신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겠죠. 이게 누군가에게는 엄청 큰 기회비용일 수 있지만 이게 나한테 큰 기회비용이 아니다. 그러면 좋은 리스크일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 예를 들면 유튜버가 되겠어. 얼굴 나오는 여행 유튜버가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잖아요. 막 되게 창피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도 좋아. 왜냐면 누가 성공할지 모르니까. 남들은 시도조차 안 하는데 뭔가 시도를 한다는 거니까. 그게 돈 리스크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남들은 막 이것저것 안 하는데 나는 진짜 남들이 뭐라 하든 이것저것 그냥 다 해봐. 이런 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남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 기회비용일 수도 있는데 뭐 다 비슷한 느낌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잃어도 내 삶에 타격이 적은 거. 뭐보다? 돈보다. 다 리스크죠. 힘들죠. 근데 너무 쉽게 생각 없이 돈을 빌려가지고 리스크를 짓는 건 너무 도박입니다. 인생의 도박이고 돈 대신에 내가 리스크로 장벽을 건설해야 남들이 쉽게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장벽이 없으면 누구나 다 들어와요. 뭐 핸드폰 부업 이런 거 너무 쉬운 거 있잖아요. 막 자금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그냥 막 뭐 일주일이면 돈 벌 수 있다? 뭐 10,000원 벌겠죠. 10,000원. 그렇게 해서 10,000원 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무리 해도 우리가 200만 원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수요가 확실히 있는지. 자, 레드오션 속 블루오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처음 사업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레드오션을 가면 안 돼요. 왜?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겨요? 블루오션도 가면 안 돼요. 왜? 블루오션 더 어렵습니다. 없는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굉장히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사업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한다? 적어도 처음은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성공률이 높은 걸 해야 돼요.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굉장히 이런 사업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상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업에 아이디어가 있다. 너무 좋다. 이거 대박 날 것 같다. 여기에 너무 지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안전하게 가야 되고요. 안전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수요, 시장입니다. 수요가 무조건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수요만 확실히 있다면 빈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이거는 무조건 팔릴 것 같아. 근데 처음 했을 때 그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정말 실패한 95% 그 사람들도 사실 여러분들처럼 이건 성공할 거다,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그 95%의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없는 실행력까지 갖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확률이 높은 거를 여러 개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를 뭐 어떤 분야에서든 적용할 수 있고 뭐 특별히 정해진 분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저는 구매대행 사업이라는 거를 실제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제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1번부터 4번까지 실제로 구매대행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월 200만 원까지의 난이도를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냐? 해당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를 여러 개 봅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유튜브 뭐 성공 사례 인터뷰 같은 게 있겠죠. 물론 이 성공 사례 인터뷰를 너무 곧대로 믿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다양한 채널의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매대행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봤을 때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정도면 상위 30% 정도 되면 월 500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적어도 상위 30%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 적어도 200~300만 원은 벌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부업을 봤는데 상위 1%가 200만 원, 300만 원 번다? 이건 애초에 시도를 하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를,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실제 후기를 많이 봐야 돼요. 세상에 거짓말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믿을만 하다. 이 사람들이 괜히 다 이런 말을 할까?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할까?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진짜 이 정도는 벌 수 있겠다 라고 스스로 자신이 생기는 분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마찬가지로 봤을 때 구매대행이라는 분야는 결과가 빨리 나오네. 어떤 시험은 대부분 3년은 해야 합격하는 시험이 있듯이 구매대행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대부분 3개월 안에 300만 원은 다 벌었네. 대부분이. 구매대행으로 성과가 있는 사람들의 90%가 3개월 이내에 그래도 반응이 있었네. 200만 원은 벌었네.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죽어라 했는데 진짜 돈을 20만 원도 못 벌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애초에 처음 목표를 길게 잡지 않았습니다. 최대 6개월 정도로 잡았고 내가 6개월
6개월 동안 했는데도 답이 없으면 빨리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실패 리스크가 적은지. 실패했을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 대부분 처음 진입할 때 잘 된 것만 상상을 해요. 잘 되는 모습만. 그러니까는 돈을 때려붓고 뒷일 생각 안 하고 막 지르는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실패할 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몇 개월 동안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다른 일로 또 다른 시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실패했을 때 잃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잃는 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6개월의 시간 동안 해봐야 여기에서 뭐 쓰는 돈이 한 200만 원? 되지 않을까? 나한테 잃는 게 이거고,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전업으로 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퇴사, 기회비용도 같이 감당을 한 거고요. 아무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잃는 거는 6개월의 시간과 200만 원이고, 이 정도 잃었을 때는 내가 재취업을 해도 큰 상관이 없겠다. 이 정도는 내가 리스크로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것이 큰 기회비용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있고 나한테는 괜찮은 기회비용일 수 있어요. 만약에 시간 싸움이 중요한 어떤 분야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시간이 많아. 그럼 내가 좀 더 유리한 분야겠죠. 만약에 초기 투자가 중요한 분야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럼 나는 여기서 기회비용 남들보다 장벽을 더 높게 건설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면은 나한테 유리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수요가 확실히 있는지. 구매 대행을 봤을 때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고, 해외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이 있고,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구조면 이런 물건을 살 사람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있겠다. 수요는 무조건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또라이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 어떤 곳에 가도 5%는 좀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수요만 있는 곳을 찾는다면 어떤 물건을 팔아도 이 5%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있겠다. 내가 한 명한테는 팔 수 있겠지. 100명 중에 2명한테는 팔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 분야를 가야 내가 어떤 돈 버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구매 대행이든 뭐든. 근데 거기서 내가 응용을 해서 좀 더 나만의 수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수요가 너무 적은 분야로 가면 너무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뭔가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을 찾는 거죠. 구매대행이라는 건 사실 수요가 없어질 일은 없겠다. 이거는 유행을 탈 일도 없고, 상품이야 유행을 탈 수 있겠지만 이 온라인으로 해외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가 유행을 타서 없어질 가능성은 낮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시도하기에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10% 확률로 월 3천만 원 버는 일을 해보시겠어요? 60% 확률로 월 300만 원 버는 일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반드시 높은 확률의 분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가진 게 없는, 물려받을 게 없는 사람이고 계속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너무 어려운 분야로 가게 되면 대부분 포기를 하게 되고, 한 번 포기를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포기를 하게 된다. 에이, 사업은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냥 직장이나 다니자. 그렇게 방향 설정이 되면 이제 더 다음에 도전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되네? 사업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벌어볼 수 있구나. 사실 그러면 정말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이 되뇌를 얻기까지는 월 200만 원을 벌어보면 이게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들다고는 하지만 계속 합니다. 계속. 우리가 남들한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구나. 또 뭘로 벌 수 있을까? 계속 그런 궁리를 하지. 이런 걸로 돈이 될까? 진짜 이런 걸로 돈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말 일반 평범한 사람이 사업이라는 분야를, 사실 사업이라고 말하기엔 좀 거창한데, 그냥 내가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처음에 뭘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꼭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성공률이 높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수익을 낼 때까지 반드시 성공을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